2020년 4월에 입사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면접에 성공하는 팁, 크게 4가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면접을 보실 때 자기 스스로를 회사에다가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어필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필을 할 때 나는 당신의 회사에 이런 점이 좋아서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동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 측에서도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 명이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면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하세요.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차별을 어떻게 시키냐? 일단 여러분께서 말을 할 때 나는 이런 포텐셜이 있고 이런 것이 되며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니 당신의 회사가 나를 입사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거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차별화를 도라고 하냐면 회사 측에서도 물론 동기도 중요하죠. 이 학생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입사를 하고 싶구나.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사과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 사람들은 여러분을 입사시킴으로써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활약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지 충분히 가치 있는 돈을 월급으로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이 학생을 뽑으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활약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겠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뽑지 않으면 너희 회사는 손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남겨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알아볼까요? 요령 팁 두 번째는 경영자의 시점에서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지망 동기를 알려주세요 할 경우에 여러분께서 당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경영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답변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면접 보러 들어온 애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들어가고 싶다라고 대답할 경우에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게 딱 들어서 얘를 왜 우리가 채용해야 되지? 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채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대답을 할 때 무슨 동기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신가요? 이야기를 할 때는 경영자가 원하는 대답은 회사에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경영자의 시점에서 면접관에게 어필을 하여야 한다는 점 중요하죠. 절대 회사는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흥미를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우리 회사에 어떤 가치를 주고 이 아이를 우리 회사가 채용을 하면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영자의 시선에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면접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면접관이 지망 동기는 무엇인가요? 하였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서 당신의 회사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고 그런 흥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업무 목표나 이런 자세로 당신의 회사에 공헌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무언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학생 시절에 어떤 것에 힘을 쏟았나요? 어떤 결과물을 냈나요?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팁을 말을 했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숫자를 넣어서 말을 하라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넣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 새로운 신상품 개발을 하여 15%의 매출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이야기만 들었으면 보통 ABC라고 하면 한 B 정도의 점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A로 만들기 위해서는 면접관들은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만약 제가 면접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점장과 요리장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를 하는 도중에 많은 부분이 어려운 걸 느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에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디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을 하면 좋을지를 함께 점장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한 신상품이 나오고 그 신상품 덕분에 레스토랑의 매출은 15%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면접관은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을 가졌으며 그 어떤 어려움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팁, 우등생처럼 대답하라입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압박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회사는 잔업이 많은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잔업이 정말 싫기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는 잔업을 하기 싫다 라든지 정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나는 정근이 없는 부서에 가고 싶다 라든지 이런 대답은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우등생 같은 대답은 어떤 걸까요? 만약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우리 회사는 잔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잔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나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잔업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잔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긍정적이고 우등생처럼 회사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순수히 따르고 확실히 임하겠다라는 우등생 같은 답변을 회사는 원합니다. 회사는 정말 잔업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그런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말 잔업이 많아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면접관들은 그런 압박 질문을 던진 후 여러분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면접 안에 나오는 모든 질문은 우등생처럼 답변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5번째와 6번째 면접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팁은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면접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29가지 문항의 동영상 있죠? 그것도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째, 역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역질문이 뭐냐? 보통 일본 회사에서 면접을 보면 역질문을 하라고 가장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그럴 때 보통 많은 분들은 역질문을 합니다. 이건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 팁은 모든 질문에 또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말을 하도록 유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인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회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있구나 하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일본은 10월 달에 내정식을 보통 하였습니다. 이번 내정식에 참석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내정식을 참석을 못하고 아직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에 입사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일본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PD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빠빠이.